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ESG 투자 일방적 배제 말고 통합 전략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익률도 리스크도 잡아준다는 ESG 투자 어떻게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ESG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GSIA에 의하면 ESG 투자 방법론은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패시브 스트래티지고 액티브 스트래티지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중간쯤에 있는 ESG 통합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게 금융회사인 UBS의 보고서에서 좀 권고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은 아예 ESG 관점으로 부정적인 평가 기업, 예를 들면 석탄, 술, 담배, 카지노 같은 걸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법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덜 패시브한 게 국제적 원칙이나 기준에 근거한 규범 기반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속가능 테마에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그 이후에는 포지티브 스크리닝이 있어요. 성과가 우수한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석탄 투자 기업이라도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 포지티브 스크리닝상 투자를 해도 괜찮은 회사인 거예요. 다음으로 ESG 통합이 있는데 이게 기업 가치 평가의 단계에서부터 왜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 다트 들어가가지고 사업보고서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치 평가 단계부터 재무랑 ESG 분석을 통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얄 더치 쉘이 재생에너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석유 관련해서 수들의 석유를 줄이라는 서한을 받았어요. 이런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재무 분석과 ESG 분석을 통합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투자가 있는데요. 이 사회 환경 등 긍정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경영 참여 및 주주 행동, 아예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영진과 대화를 하고 주주 제안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제가 그저께 설명해드린 엑손모빌의 주주들도 이런 주주 행동을 직접 했죠. 의결권을 행사해서 석유 사업에서 손을 떼라 라고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압박을 넣는 게 경영 참여 및 주주 행동인데, ESG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은 경영 참여 및 주주 행동으로 회사에 아주 큰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먹히고 있죠. 살펴보면 가장 오랫동안 활용된 방식은 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이에요. ESG 투자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배제하거나 비중을 축소를 하는 건데 술, 담배, 전쟁 무기가 이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ESG를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만 적용하면 과도하게 많은 종목이 배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글로벌 정유회사인 로얄 더치 쉘은 지금까지 정유 사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65% 감축하겠다. 최근 몇 년간 바이오 연료,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여기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투자 방식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또한 기후위기가 대두되면서 이전에는 술, 도박, 담배, 전쟁에 국한됐던 이 배제 기준은 화석 연료나 야자유 관련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런 분야를 모두 제외를 한다면 정작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기업은 아주 소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의 ESG 관점을 투자에 적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문제들에 봉착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업인 UBS는 ESG 요소를 포트폴리오에 통합을 해라, 통합 전략을 사용해라고 제언합니다. UBS에 따르면요, 이 네거티브 기준만을 S&P 500 기업이나 MSCI, ACWI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투자할 기업도 없을 뿐더러 정작 정체 포트폴리오의 SI 점수는 딱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 투자 점수가 딱히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UBS는 통합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배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봤습니다. 배제를 하면은 아예 내 거에 담을 포트폴리오 종목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유도리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ESG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기업을 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TSMC,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탄소를 이제 제로 배출하진 않지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치를 매년 공개를 하고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ESG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기업을 선정해라.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 스크리닝 전략과 ESG 통합 전략을 합쳐라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UBS 리포트를 보면요, 제약주 등 배제를 했을 때 지속가능 투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온갖 배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기업이 70%로 확 감소를 했죠. 하지만 이 지속가능 투자 점수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적 전략을 사용해 추려진 기업들로 구성된 ESG 펀드는 유의미하게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ESG 투자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MSCI ESG 포커스 지수는 ESG를 고려하지 않은 지수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우수하기도 했어요. 더 얹은 말을 드리자면 요즘 ESG 트렌드는 2입니다. 올해 100년 만에 폭우, 가뭄 등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급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 사회와 지배구조 요소는 계량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환경 요소는 요즘 굉장히 발전을 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량,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전기차 비중 등을 통해서 객관화하기에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UBS는 이 ESG 관점을 투자에 통합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속가능 투자가 장기 위험 조정 수익을 늘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저조한 듯 보여도 투자 자체가 실패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이슈로 찾아올게요.